세포막에 대한 얘기. 자, 세포막의 일단 주성분은 인지질하고 단백질. 인지질, 단백질이고 구조를 보면 인지질이 한 층이 아니라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중층이 뭐지? 이중층. 요거에 단백질이 곳곳에 파묻혀 있다. 여기 보면 단백질이 파묻혀 있다. 그죠? 요게 기본적인 구조. 인지질 이중층하고 단백질로 되어 있다는 거. 네? 이게 기본적인 구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머리 부분이 친수성, 꼬리 부분이 소수성. 물과 친하다. 물과 친하지 않다는 뜻이야, 이거는. 자, 이 머리 부분이 세포의 밖과 세포 안쪽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이유는 물이 많아서 그래요. 세포 밖에도 물이 많고 안에도 물이 많기 때문에 머리 부분이 이렇게, 알겠죠? 머리 부분이 이렇게 향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 세포 안팎에 물이 많아서 그래.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인지질 유동성이 있다는 거야. 움직인다는 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여. 그 인지질이 유동성이 있다? 그러면 그 속에 파묻혀 있는 단백질도 당연히 움직임이 있겠지. 그래서 둘 다 움직임이 있다는 거야. 둘 다. 이것도 이런 말도 알아둬야 돼. 둘 다 유동성이 있다. 둘 다. 자, 이게 세포막의 기본적인 구조가 된다. 이 단백질은 이렇게 물질을 이동시키는 단백질이 있어. 그러니까 이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을 막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물질을 이동시키는 수송 단백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런 단백질이 있어. 그래서 물질은 이렇게 단백질 통해서 물질 이동할 수 있다는 거야. 단백질. 자, 그래서 이 인지질 이중층이나 또는 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이제 지나간단 말이야.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선택적 투과성. 요게 그 세포막의 성질이야.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지질 이중층으로 지나갈 수 있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로 지나가야 되는 물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택적 투과성이라지. 너는 입자의 크기가 작네? 너는 인지질로 지나가. 너는 입자가 큰데? 너는 입자가 안 돼. 너는 단백질로 지나가. 이렇게 선택적 투과성을 지닌다는 거야. 알겠죠? 이게 세포막의 특징이야. 세포막의 특징. 알겠지? 그러면 인지질 이중층으로 잘 투과되는 물질은 어떤 게 있고? 그러면 인지질 이중층으로 투과하지 않는 물질, 그럼 이걸 어디로 투과하겠노? 단백질이겠죠. 단백질을 통해 투과하는 물질. 자, 그러면 인지질 이중층으로 투과하는 물질은 분자의 크기가 비교적 작다. 그러니까 저분자. 지질과 잘 섞인다. 지용성 물질. 이거죠. 이렇게 두 가지. 저분자 물질과 지용성 물질. 분자 크기가 작은 저분자 물질. 그 다음에 지용성 물질. 수용성이 아니라 지용성. 이런 물질들이 잘 통과한다. 그래서 지방산이 바로 지용성 물질이에요. 지방산. 산소, 이산화탄소 저분자예요. 이거 저분자.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인지질 이중층으로 잘 지나간다. 여기 인지질에는 바로 지질이 있다. 지질. 그러니까 지용성 물질 이리로 지나가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단백질로 지나가는 건 누구냐? 분자 크기가 크다. 고분자 물질. 그 다음에 지질과 잘 섞이지 않는다. 수용성 물질.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 그 다음에
전하를 띠는 물질. 이거는 이온을 말하는 거예요. 이온.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이런 거. 이온. 그다음에 포도당이 수용성 물질이고 고분자. 포도당 뭐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수용성 물질이고 고분자 물질이야. 이것들은 단백질을 통해서 잘 포화된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세포막의 이제 성질, 선택적 투과성에 대한 설명이고, 자 그러면 세포막을 통한 물질이 이동을 하는데 그렇게 물질이 이동하는 방법이 있어. 방법. 그래서 그게 두 가지. 자 이거는 필기해야 돼. 자 이렇게 확산하고 상투 이렇게 두 가지야. 확산하고 상투 두 가지고. 이게 세포막에서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이야. 방식.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거다. 물질이 직접 이동한다. 스스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자 여기는 어떤 물질이 되게 많아. 근데 여기는 되게 적어.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그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현상, 확산. 알겠어요? 확산. 자, 상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거는 H2O 물이 이동한다. 물. H2O 물이다. 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 상투. 물이 이동한다. 우리가 이제 이걸 다룰 거야. 이제 이걸 다룰 거야. 확산하고 상투. 그런데 자, 이 확산하고 상투는 이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 이거는 억지로 이렇게 물질이 이동하거나 물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동한다는 거야.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 앞에 봐. 스스로. 그러면 어떻게 될 때까지 계속 이동할까?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이거는 이 입자들이 스스로 운동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는 게 또 중요하다는 거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둘 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게 특징이 아니에요? 거기 다 나와 있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다 나와 있어. 알겠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라서 그러면 에너지 소모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맞지?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물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나? 근데 흐르게 할 수는 있지. 어떻게? 뭔가 에너지를 써야 돼. 뭐 전기 에너지를 쓰든지. 그러면 물을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릴 수 있거든. 알겠지? 근데 이거는 에너지 소모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알겠지? 이거 잘 좀 기억해놔야 된다. 이거 기억해놔야 돼. 자, 이거 잘 적어놨죠. 자, 첫 번째 확산. 이제 나오지? 확산. 물질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분자가 스스로 운동한다. 그죠? 그래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다 나와 있잖아. 그죠? 맞지? 자, 다 나와 있고. 그러면 물질이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곳은 두 군데야. 인지질 이중층하고 막단백질이죠. 이 두 군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물질이 이동할 때 확산이라는 방식으로 이동한단 말이죠. 일단 이 방법이 있다. 확산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확산. 알겠지? 자, 그런데 인지질 이중층에서 일어나는 확산은 단순 확산이라고 그러고
막 단백질에서 일어나는 확산은 촉진 확산이라고 그래. 야, 이거 뭐냐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아씨 참. 자, 단순 확산, 촉진 확산. 왠지 느낌이 어디가 좀 확산이 빠를 것 같고 속도가. 그렇지. 이게 좀 느낌 빠를 것 같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인식하는 얘기야. 이거를 뭐로 인식하냐면,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그 개울가를 건너는데, A는 이 개울가를 직접 바로 건너거냐. 근데 B는 다리를 통해서 건너, 다리. 그러니까 누가 더 빨리 지나가나. 그래. 이게 바로 단백질로 확산되는 저거야. 촉진 확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혀 그게 있죠,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되게 금방 지나갈 수 있지, 그치? 내랑 마찬가지. 여기다 단백질로 지나가면은, 이게 훨씬 더, 이 인지질을 막 이렇게 해치고 지나가야 되잖아. 이거보다는 쫙 그냥 이렇게 싹 지나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겠지, 그치? 그래서, 막 단백질을 통한 확산이 더 속도가 빠르다. 촉진 확산이야. 자, 아까 이도하는 물질이 아까 얘기했지? 크기가 작은 저분자 지용성 물질. 그죠? 요게 인지질 이중충으로 통과되고 있고, 김정아 오른쪽 밑에 나오지. 그 다음에 단백질은 수용성 물질 또는 분자 크기가 큰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이 이거보다 훨씬 크다. 이거는 O2, 뭐 CO2밖에 안 되잖아. 원자가 한 두세 개밖에 안 되잖아. 얘들은 억수 많죠. 여기 무려 24개야 원자가. 그러니까 분자 하나에 원자가 24개야. 억수 많잖아. 고분자라고, 고분자. 아미노산은 더 많아요. 고분자는 알겠죠. 그 다음에 전하를 띠는 이온들. 이것도 단백질로만 이루어진다. 단백질로만. 자, 요렇게 잘 구별해둬. 알았지? 그리고 확산 잘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그래프 하나 나온다. 그래프. 자, 그러니까 농도차가 크면 더 빨라. 농도차가 크면. 알겠어요? 농도 차이가 크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디가 빠르노? 야, 기본적으로 촉진 확산이 빠르잖아. 봐봐라. 농도차가 같다는 조건에서는, 자, 농도차가 같아. 그럴 때는 봐라. 촉진 확산이 훨씬 빠르지. 그지? 속도가 빨라. 속도가 빠르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촉진 확산은 이제 어느 정도 농도차가 생길 때 더 이상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진 않아. 근데 단순 확산은 계속 빨라져. 근데 촉진 확산은 이제 더 이상 빨라지지는 않아. 그 이유가 뭐냐? 모든 단백질로 다 지금 물질이 이동하고 있어. 자, 봐봐. 단백질이 만약에 100개가 있다. 처음에는 이제 단백질 1개, 2개 이렇게 막 지나가겠지. 그러면 봐봐, 생각해봐. 처음에는 1개, 2개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는 10개, 20개 막 지나가면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겠노? 빠르겠지. 근데 이제 100개가 있는데 그 100개가 다 지금 지나가고 있어. 그럼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해. 그렇지. 100개가 다 통과하고 있는데 속도가 증가할 수가 없잖아. 단백질 개수가 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확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거지. 모든 단백질이 다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단백질에서 물질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속도는 증가하지 않는다. 자,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자, 여기 뭐 학산에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지.
그 다음 산토. 자, 여기는 뭐가? 물, H2O, 물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물이. 그리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맞지, 그지? 에너지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왜? 아니, 확산이 되면 되지. 물은 또 왜 이동 안 해요, 이제 물이. 맞잖아, 그죠? 자, 왜 그런지는 자, 얘기를 해주면, 잘 봐. 여기 U자 반에 보면 여기 왼쪽에는 농도가 낮은 용액이 있고 오른쪽에는 농도가 높은 용액이 있어. 그러니까 농도가 높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용질 입자수가 여기가 많지, 그지? 그래서 농도가 높아. 이거 여기보다 농도가 높다, 그죠? 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입자들, 요 용질들이 직접 저거들이 이쪽으로 이동하면 안 되나? 확산되면 안 되나, 그죠? 왜냐면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이기 때문에. 아니, 여기는 입자들이 이리로 싹 가가지고 확산되면 될 건데, 확산. 그런데 확산이 안 되더라, 이거라. 가고는 싶어. 근데 확산이 안 돼. 자, 여기를 확대해 볼게. 여기 중간에 뭐가 있냐면 선택적 투과가 가능한 막이 있어, 막. 알겠지? 막이 있는데 여기 확대해 봤어요. 확대해 보니까 여기 있던 이런 입자들이 여기를 통과하려고 하니까 통과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너무 커. 입자가 커가지고 여기를 못 지나간다는 거야. 즉 확산이 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설탕 분자가 너무 커가지고 여기 못 지나가네. 확산이 안 된다는 거야. 확산이 하고는 싶은데. 그래서 대신 뭐가? 물은 이쪽으로 지나갈 수 있거든. 크기가 작으니까. 그래서 물이 대신 지나간다는 거야. 물이 대신 지나간다는 거야. 알겠어? 이런 현상이란 거야. 물이 대신 지나간다. 어차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확산은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는 물이 이동해주면 농도가 같아질 수 있다. 아, 그래? 자, 여기는 농도가 낮잖아. 여기는 농도가 높잖아. 그럼 여기 있던 물이 이쪽으로 가면 여기 물의 양이 적어지면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 그래,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로 물이 오면 농도가 낮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농도가 비슷해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물이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오른쪽에 용액의 높이가 높아져 있더라 이거야. 왜? 물이 이쪽으로 왔으니까. 확산됐으니까. 알겠어? 실험 결과를 보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알겠지? 설탕 분자가 통과하고 싶은데 통과 못할 때. 알겠죠? 그러니까 확산이 돼야 되는데 확산이 안 될 때 이 현상이 일어난 거야. 알겠지? 상투가 대신 일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를 세포 가지고 해보자. 세포. 자, 세포 가지고 하는데 세포를 갖다가 세포 바깥에 어떤 농도와 세포 안의 농도가 서로 다를 수도 있잖아. 그죠? 세포에서. 그러면 물이 이동하는 게 양이 달라지겠지,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과 밖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이제 달라질 거라. 그러면 세포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할 거야. 자, 요거. 잘 봐, 이거. 자. 동물세포, 식물세포를 가지고 상투를 지금 이제 예를 든 거라. 알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어. 자,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느냐? 세포 안팎으로 물은 항상 이동하고 있다. 자, 이 전제를 알아야 돼요. 이 전제를 알아야 돼. 물은 항상 이동하고 있어. 세포 안으로, 밖으로. 물은 항상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동하는 양이 이제 상투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여기 봐, 그림 봐봐. 화살표가 다 있지. 그래, 물은 항상 이동하고 있다니까. 세포 안으로, 밖으로 이동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와 이쪽을 보면은 화살표의 굵기가 다르지. 그게 무슨 말이야? 화살표의 굵기가 달라, 여기하고 여기는. 그럼 무슨 말이고? 농도가 다. 어? 이 화살표는 물이 이동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화살표의 굵기가 다르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게? 물이 다. 그렇지. 여기는 안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더 많다는 거야. 나가는 것보다. 어? 여기는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량보다 나가는 게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굵기를 다르게 한 거야. 여기는 똑같지. 여기는 물이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다. 이거 돼? 어? 자, 지금 그걸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은 항상 이동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양이 많으냐, 나가는 양이 많으냐, 또는 같은 양. 이거라고. 그러면 세포 바깥에 있는 용액이 농도가 더 암보다 농도가 더 낮은 용액에 이 세포가 있느냐, 아니면 농도가 더 같은 용액에 있느냐, 농도가 높은 용액의 세포가 있느냐. 자, 이거에 따라서 세포의 모양이 달라져요. 왜? 물의 양이, 맞지, 그지? 물의 양이 달라질 수 있거든. 알겠어?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오는 걸 유입량이라고 그러죠. 유입량. 안으로 들어오는 걸 유입량. 나가는 걸 유출량. 자, 이렇게 해보면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는 뭐가 더 많다? 안으로 들어오는 유입량이 유출량보다 많다. 유입량이 유출량보다 많다. 앞에 봐야지. 아, 이 진짜 환장하겠네. 아, 이 윤성아. 환장하겠다. 자, 여기 동물세포, 식물세포 다 해당되는 거야. 유입량이 유출량보다 많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잖아. 그럼 어떻게 돼? 부피가 커지겠지. 세포의 부피가 커집니다. 이게 이제 알아야 된다고. 부피가 커져. 팽팽해져. 알겠어? 팽팽해져. 이제 하여튼. 알겠나? 동물세포는 심지어 이 막 부풀어 오르다가 터지기도 해. 세포가. 근데 이건 안 터져. 이거 뭘까? 와, 식물세포는 안 터지겠노? 조절을 해줘. 아 세포 막 아니 세포 벽. 그렇지. 벽이야, 벽. 이건 세포벽이 없잖아. 이거는 있으니까 안 터지는 거야. 하여튼 농도가 낮은 용액에 있으면 유입되는 양이 물이 많기 때문에 세포의 부피가 커진다. 이걸 알아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농도가 같은 용액. 같네? 여기는 유입량과 유출량이 똑같다. 야, 그러면 부피 변화가 있어 없어? 부피 안 변하지. 부피가 변할 이유가 없지. 그죠? 이러면 세포의 부피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대로야. 세포의 크기는. 알겠지? 큰 영향을 안 받아. 다음. 자, 이제는 세포 농도가 높은 용액이야. 그럼 물이 쭉쭉 빠져나간다는 얘기야. 이거는 유출량이 유입량보다 더 많다. 자,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다. 어떻게 돼? 부피가 좀. 제 부피가 작아진다. 한마디로 쪼그라든다. 그죠? 쭈그러든다. 뭐 이런 표현도 하지, 그지? 세포가 쭈그러든다. 알겠어요? 이렇게 세포가 쭈그러듭니다. 심지어 식물세포는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떨어져 나가. 이걸 원형질 분리라고 해요. 이게. 자, 원형질 분리.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떨어져 나간다. 분리된다. 알겠죠? 원형질 분리. 그러니까 식물세포는 세포벽 때문에 세포 자체가 크기는 안 변해. 근데 이제 세포막이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지. 여기서 그림도 잘 봐둬야 된다. 이게 문제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나올 수 있어.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됐죠? 이게 3차 현상이야. 이게 3차 현상.
자, 식물의 뿌리털에서 하는 일이 뭐야? 뿌리에서 뭐 하나 없지? 뿌리에서 여기 흡수 또 광합성 광합성 이게 뿌리는 물을 흡수야. 제일 중요한 게 진짜 물 흡수야. 뿌리는. 그러니까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원리가 뭘까? 삼투라. 삼투. 자,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요 흙이잖아. 이 여기 흙 속에 뭐가 있으면 H2 물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물이 뿌리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가 바깥에가 저농도고 여기가 식물이 고농도거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한다. 삼투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원리가 바로 삼투. 삼투라고. 야, 그런데 만약에 집에서 만약에 화분을 키워. 아이고 우리 화분에 이 식물 잘 자라야 되는데 그래서 막 뭐를 주냐면 비료를 막 줘. 비료를 막 주면 이 흙 속의 농도가 어떻게 되노? 농도가 높아진단 말이야. 농도가 그럼 바깥에가 고농도 돼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되나? 물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흙 속으로 물이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식물이 어떻게 되겠어? 말라 죽는다고. 물 흡수 물이 빠져나가니까 말라 죽는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비료 같은 걸 줄 필요가 없어. 집에서 만약에 식물 키우죠. 안 줘도 돼. 그냥 물만 줘도 잘 자라. 식물은 기본적으로. 광합성 하니까. 집에 뭐 불 끄고 사는 거 아니잖아. 불 켜고 살잖아. 광합성 한다니까. 뭐 바깥에 베란다에 햇빛을 뜨면 좋지. 근데 집 안에서 키우는 것도 여기도 다 가시광선 나와. 그러니까 광합성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잘 자라 기본적으로. 그런데 아이고 이 예쁜 식물인데 이거 잘 자라야지, 더 잘 자라야지, 여기다가 뭐 양분 주고 뭐 또 비료도 주고 뭐 이러고 큰일 난다. 오히려 말라 죽는다. 알겠지? 그 다음에 겨울에 왜 그거 하잖아. 김장하잖아. 왜 김장할 때 이 생배추에다가 뭘 뿌리노? 소금 그래. 소금 뿌리면 어떻게 돼요? 절여진다는 게 무슨 뜻이겠니? 원래 배추가 탱탱하잖아. 근데 그게 절여지면 어떻게 돼요? 그 탱탱함이 없어지죠. 왜? 흡수 소금에 있는 물을 흡수 소금에 있는 물을 흡수한다고? 소금이 응? 물을 중요한 거는 배추야, 이 사람아. 배추에 있는 세포, 배추, 식물세포, 이게 중요한 거지. 거기다 중심을 두고 생각해야지. 그 탱탱한 배추에 소금을 뿌려놓으면 그 배추에 있는 세포에서 물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빠져나오고 그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소금 뿌려놨다는 얘기는 바깥에가 고농도란 말이야. 농도가 높단 말이야. 저정도에서 그래. 그래서 아니 배추가 탱탱하다는 얘기는 안에 수분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왜 생배추 먹으면 왜 물이 많이 있다고. 알겠어요? 생배추 먹으면. 근데 이제 그 탱탱한데 소금 뿌려놓으니까 축 처져 있지. 그게 숨이 죽는다고 그러거든. 그 말은 물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과일청 만들 때 과일청 알지? 과일에다가 뭐를 집어넣어? 설탕이 그래, 설탕이야. 그냥 설탕만 뿌려놓으면 돼. 설탕만. 딴 거 넣을 필요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물이 빠져나오고 그렇지. 그 과일 속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바깥에 소금하고 섞여가지고 이제 달달해진다는 거지. 그게 청이야, 과일청이라는 거야. 자, 이 상투라는 이 현상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 뭔지 알겠나?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너 이제 병원에 가면 링겔 맞잖아. 링겔 그 위에 그 수액 있지, 수액. 그 수액의 농도가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농도와 같다는 거야. 이 경우야, 이 경우.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액을 맞아도 막 얼굴이 붓거나 이렇게 안 한다고. 얼굴이 붓는다는 얘기는 뭔지 알아? 얼굴이 붓는다. 밤에 라면 먹고 자면 얼굴이 붓는다. 이거잖아 이거. 세포 부피가 커진 거야. 알겠어요? 세포의 부피가 커진 거라고. 그러니까 렌겔 맞으면 전혀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고. 세포의 부피가 안 변해. 이해가 되나? 렌겔. 됐나 이거 상투? 이거 이해되지?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되잖아. 이건 실험이야. 실험. 자, 이 양파를 갖다가 정류수니까 이거는 뭐야? 농도가 높다 낮다. 농도가 낮은 용액이죠. 이거는 농도가 높은 용액이죠. 그래가 이제 이 세포를 보니까 A 세포, A 쪽에서 세포가 팽팽해졌다. 뭐야? 물이 들어. 세포 안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됐다. 이게 뭐야? 물이 빠져. 그렇지, 빠져나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농도가 높다는 거야. 이 양파의 세포보다 농도가 낮고 이게 농도가 높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아시겠어요? 그럼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풀어. 예. 나중에 뭐 이것저것 뭐 개념 다 알고 이게 아니라 빨리 풀면은 개념 오늘 한 게 뭐 이거밖에 없잖아. 개념 이해하는 거잖아. 이해 뭐 요거만 해주면 문제 바로 풀어서 해. 그래야지 안 밀려. 안 그러면 쭉쭉 밀려. 그럼 나중에 계속 못 풀어. 이거 풀어 이거 빨리. 개념 문제 빨리 풀어봐.